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주중에 기관 검토팀을 발족하는 등 정권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선거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 추가돼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집단 감염 추세가 잡히지 않으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현장 점검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 나서는데 또다시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무척 춥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힘든 월요일 출근길, 날씨까지 춥습니다. 반짝 추위에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엔 한파특보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미경 캐스터, 오늘은 공기에서 겨울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정말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요. 마치 초겨울처럼 날이 추워졌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서 몸이 오들오들 떨립니다. 지금 경기와 강원, 충청과 일부 경북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철원의 기온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4.8도까지 내려갔고요. 서울도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합니다. 그래도 반짝 추위라서요. 낮부터는 한파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건조경보가, 동해안과 영남 내륙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맑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제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는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현재 기온입니다. 춘천 영하 3.3도, 대구 4.4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때이른 추위도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정상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위해 정권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현 정부 주요 기관들에 접근해서 정권 인수를 위한 로드맵과 지침을 만드는 핵심 팀을 발족하기로 하는 등 정권 수립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 나서 승리 선언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 신분으로 맞이한 첫 휴일엔 딸과 손자와 함께 평소처럼 성당 미사에 참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주 기관 검토팀을 발족하고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기관 검토팀은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 행정부 주요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인수위 관계자들로 꾸려집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내는 건 취임식까지 남은 기간이 10주 남짓에 불과해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적 승복 결정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국에선 1896년 대선 이래 패자가 승복 메시지를 내오던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선거 결과가 사기라는 글을 줄줄이 올리며 120년 넘게 이어지던 승복 전통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차량이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 들어섭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바이든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여유 있게 골프를 치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인 듯합니다. AP통신이 어쨌든 물러나야 한다고 못 박았고 CNN 방송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선임 보좌관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문제를 의논하려고 장인인 대통령에게 갔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의사는 확고합니다. 골프장에 가기 전 트위터에 이번 선거가 사기이며 자신이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내용의 글을 6개나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구체적인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자 트위터는 선거 사기에 관한 이런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란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일제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하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만큼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공조 체제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의 노력이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로서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북 정책에 대해선 민주당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를 앞세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어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예정된 민감한 시기의 방미인데 강 장관이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 관심입니다. 두루두루 인사들을 많이 만나서 어쨌든 좀 민감한 시기긴 하지만은 이 한미 관계를 더 굳건히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익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올 생각입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한반도 TF팀이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회 외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과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했을 거란 분석도 있었는데요.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됐지만 북한 매체들은 아직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80일 전투 성과 등 내부 현안을 주로 다뤘고 조선중앙TV 역시 미 대선 관련 내용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북한은 이틀 만에 상세히 소식을 전했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땐 다음 날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라 칭하며 우회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례를 볼 때 곧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최종 승복할 때까지 반응 내기를 조심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맞대응 무력 시의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바이든 당선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틀째였던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만에 세 자릿수로 되돌아온 건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3명입니다. 그제보다 54명이 늘었습니다. 두 자릿수로 떨어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되돌아왔습니다. 지역 발생만 46명이 증가해 지난달 23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54명, 경기 23명 등 수도권 79명으로 직장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영등포구 증권사 관련 3명, 동대문구 희망케어센터 관련 8명,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 관련 1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천안 아산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산시 직장과 천안시 콜센터와 관련해 각각 2명씩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객상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모레부터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48시간 전에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탑승객 스스로 부담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두고 감찰 조사를 지시했죠.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오늘 대검찰청에 방문해 특활비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윤 총장은 오늘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설 예정인데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윤 총장의 특활비 공방 다음 날 추 장관은 곧바로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의 특활비 조사 지시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총장은 오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인 차장검사 강연에 나섭니다. 최근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있는 윤 총장이 이번 강연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지난달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작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후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부회장이 본인의 재판에 나오는 건 지난 1월 이후 10달 만입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멈춘 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가 발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와 이 부회장 측은 각각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검찰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특검은 비공개로 한 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제출될 전문심리위원회 조사 의견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현재 세계 탁구 랭킹 남녀 1, 2위는 모두 중국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에서 또 다른 탁구 신동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공을 받아치는 솜씨며 자세가 범상치 않은데요. 탁구 고수가 차고 넘친다는 중국에서 요즘 주목받는 3살배기 탁구 신동입니다. 젊은 시절 탁구 선수였던 할머니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데요. 막 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탁구채를 쥐었다는 이 꼬마. 할머니가 거실에 놔준 탁구대에서 매일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만 기다리면 이 꼬마를 올림픽에서 볼 수 있겠죠.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와 함께 당선이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최초의 흑인 부통령이라는 역사를 썼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짙은 피부색의 인형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합니다. 혹시 장난감 명예의 전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오랜 시간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장난감을 기리려고 만든 건데 올해의 영광은 베이비 낸시라는 인형과 젠가 그리고 야외용 분필에 돌아갔습니다. 특히 베이비 낸시가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1968년부터 판매됐던 이 인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짙은 피부색의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백인 인형만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됐던 시절 인형계의 버락 오바마, 인형계의 카멀라 해리스였네요. 이번엔 명예로운 시장으로 당선된 강아지 한 마리 소개해드립니다.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 4년간 한 도시를 책임지게 됐다네요. 윌버라는 이름의 프렌치 불독 한 마리가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레비테슈의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수탉과 고양이를 포함한 수많은 후보자를 제치고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고요. 이 마을은 1990년대부터 동물을 시장으로 선출해 왔는데요. 주민들이 투표할 때 내는 $1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윌버는 앞으로 4년간 도시의 마스코트로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임무를 맡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 집 밖을 나서실 때에는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요. 마치 날이 초겨울처럼 추워졌습니다. 곳곳이 영하권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경기와 강원, 충청과 일부 경북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5.9도, 철원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갔고요. 서울도 0.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반짝 추위라서요. 낮부터는 한파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건조경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안과 영남 내륙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는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 영하 3.9도, 전주 2.2도, 부산 5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대전과 전주 12도, 광주 13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때이른 추위도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